안녕하세요. 글 쓰는 부들 동거 엄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프리랜서의 독서라는 코너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책과 가지고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슬럼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슬럼프와 번아웃의 차이를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제 슬럼프나 번아웃이나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러한 기준으로 조금 나누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양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도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를 좀 말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니까, 마치 진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씀드렸냐면,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조금 줄여서 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나가야지만 그 진창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번아웃은 무엇이 다르냐? 저는 번아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투입을 해서 굉장히 뭔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하고 이런 상태의 끝에 육체와 정신이 모두 지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슬럼프는 뭔가 내가 시도할 거를 다 시도해봤다기보다는 턱에 걸려서 그냥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면 번아웃은 정말 나를 다 태워서 뭔가에 도전을 했는데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소진돼서 빠져나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멈춰서 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미 내가 가진 것보다 120%, 150%더 많은 거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쥐어 짜낼 에너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번아웃이야말로 멈춰서 쉬고 내 안을 다시 채워서 재도약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번아웃이 닥치기 전에 미리 나의 상태를 조금 알고 예방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또 이제 정해진 시간, 뭔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리를 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3일 밤을 연속해서 새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몇 달짜리 프로젝트에 진짜 밥도 안 먹고 매달려 있을 정도로 몰두한다든지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후유증도 굉장히 크고 원상태로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번아웃이 오기 전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일과 쉼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조금 해보시는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번아웃이 올 것 같을 때 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배터리 같은 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부풀어서 뻥 터지는 이제 그런 실험이라든지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치 제 뇌가 그렇게 가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시간 동안 잠을 잘 때나 물을 마실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물을 먹을 때도 맛에서 그 일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잠에 좀 약간 취하려고 해도 잠 속에서도 24시간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번아웃의 전초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오지 않게끔 계속 저의 상태를 조금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진다 싶을 때는 그냥 아예 손을 딱 떼고 아예 물리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익숙한 공간들에 좀 머물러 있잖아요. 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한 2박 3일, 3박 4일 고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여행 같은 거를 가는데요. 거기서 사실 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다음에 책 읽고 노래 듣고 그다음에
뭐 하늘 보고 강아지랑 뛰어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실 주변에서는 막 놀리기도 해요. 아나야,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거를 왜 밖에 가서 돈을 주고 그걸 하냐. 관광도 안 하고 집에만 이제 박혀 있으면서 왜 다른 집에 가서 그러고 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야지만 제 안이 조금 충전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제 번아웃이 오는 것 같다, 번아웃인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조금 잘 살피셔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한 루틴, 반복되는 과열된 루틴에서 벗어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요, 바로 책 40통입니다. 이 40통이라는 건요,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40살에 겪는 통증, 요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40살에 겪는 고통, 요런 느낌인데요. 이 책을 쓰신 저자분 역시도 40살에 엄청나게 큰 번아웃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달리셔서 몇 달 동안 회사도 못 가시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를 조금 회고하시면서 에세이를 쓰셔서 만드신 작품인데요. 사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뭐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한 사람한테 닥친 일을 한 사람은 가까이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독자이니까 멀리서 보는데 이분이 왜 번아웃에 걸리고 그다음에 우울증까지 오신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유력 정보 매체에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무려 세 아이를 둔 가장으로도 이제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가디언에 입사를 하신 케이스라서 뭔가 이 커리어를 단단히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빠지셔가지고 야간에 그 편집부 데스크에서 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쉬셔야 되는데 낮에는 또 프리랜서로서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픽업도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역할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과부하가 걸리신 거죠. 그래서 잠도 사무실 뒤에 슬리핑백이라고 해서 침낭 같은 데서 쪽잠 자고 아니면 못 자고 아니면 진짜 뭐 소파에서 누워서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잠도 못 주무시면서 24시간을 정말 꽉 채워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생일날에 빵 터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번아웃에 대한 생각에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기도 하지만 저의 그냥 개똥 철학이자 입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저의 이제 지론인데요. 인간은 살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노년의 에너지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부족하게 되고 그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 몸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이나 무리가 온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더더욱 굳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번아웃이 와서 이제 신체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떠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자 뭐 약간 몰두했던 일인데 오히려 번아웃 때문에 놓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 손실이 크겠습니까? 이 책을 쓴 저자분 역시도 이제 40통 이거를 겪으시면서 집에서 이제 휴직을 하시고 계속 이제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번아웃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보고 돌보고 이러한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번아웃이 왔을 때는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열돼 있는 나의 그러한 상태에서 좀 벗어나셔서 온전한 쉼을 가지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흔동이라는 작품과 함께 번아웃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도 조금 뭔가 공감하시는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최고의 역량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에너지를 쏟으시는 거는 좋은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 기간이 끝나서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프리랜서의 독서로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은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주제와 책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